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우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170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목은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져?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는데. 네, 이건 제가 이제 제주도에 부부 캠프 진행을 하러 갔을 때 한 부인이 굉장히 우울한 얼굴, 납덩이 같은 얼굴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가 사연을 들어봤더니 남편이 어떤 것도 말을 하지 않는데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뭐 소형차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꾸 저 위에서 내렸다 보면 우리 집 차고 있는데 중형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 누구 차지? 나 차 바꿨어 이런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당신이 언제 바꿨어? 4월 됐어 이런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차를 바꿨어? 그럼 남편이 그때 하는 소리가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남편이 이런다는 거예요. 서귀포로 우리 지금 이삿짐 센터에서 올 거니까 그 잠시 집을 비워라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이사가? 그랬더니 우리 집 이사 가는데 그 계약하고 뭐 비워놨어. 근데 왜 말을 안 해? 말을 하면 뭐가 달라져? 한 번은 또 남편이 연락도 없이 아무리 해도 한 열흘 동안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디 실종 신고를 하려고. 그런데 남편이 전화가 왔더래요. 서울 본사로 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본사를 가? 근데 왜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남편이 또 말하면 뭐가 달라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납덩이처럼 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고 부부 캠프에 와서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참 여러 유형의 부부들이 왔었어요. 너무 착한 남편 문제다 이런 부인도 왔었거든요. 그 제주도에 뭐 수해가 나든지 홍수나 산사태가 나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대요. 꼭 텔레비전에 나온대요. 노란 조끼 입고 자원봉사로 거기서 그러면서 남편이 늘 그런다는 거죠. 나처럼 안 해서 문제지 뭐가 문제냐 남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 뭐 여러 부부들을 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부가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이런 남편을. 그 말을 하는 저희는 말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바꾼다 이 얘기를 하면 바꾸지 말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걸 피하려고 미리 그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지.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갑자기 선생님이 인천 상륙 작전하는 메가더 장군처럼 느껴져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허를 찔려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까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말하면 달라지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또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근데 내 어릴 때 체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참 엄격했어요. 내가 외동아들이고 하니까 뭐 이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행동 반경이 점점 좁아진 거거든.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안 하고 내 친구하고 강가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벌을 서는 거예요. 왜 물가에 갔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친구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면 될 일인데 왜 너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네 맘대로 갔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 해서 못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답이 정해져 있대. 내 어릴 때 생각이 얼른 그게 나는데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용서해 줄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은 내가 몇 번 이 얘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넘기나. 이제 그런 뭐 숨은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뜻도 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게요. 추론을 해보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임신을 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겠느냐 그랬을 때 친구한테 얘기하지 엄마한테 얘기 안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렇죠. 여고생들이. 왜 그러냐?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말하면 뭐해? 뭐로. 말하면 뭐해? 그래서 답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네요. 나는 이미 당신이 할 말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럼 상의할 필요가 없고 그럼. 상의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럼. 엄마한테 얘기나 하지. 얘기하면 엄마가 어쩔 건데. 그럼. 참 또 반대로요, 선생님.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애가 학교에서 이제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대요. 나중에 엄마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했냐? 엄마한테 이야기를 좀 했지. 그랬더니 딸이 이러더래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내 걱정만 2배로 늘어나잖아. 그렇지. 엄마 참 지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니까. 예, 어른 싸움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할 수 없고 끙끙 앓으면서 계속 나를 괴롭힐 텐데 이제는 안 괴롭히니 뭐 괜찮니 이러면서 자기는 뭘 하지도 않을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엄마한테 이야기했을 때 더 안 좋은 게 생길 거니까.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아까는 바뀐다 그랬는데 이건 나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엄마 걱정까지 내가 떠안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잖아요. 이건 반대로 엄마한테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엄마한테는 상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안심하고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맞아요, 선생님. 저도 근데 너무 중요하게 어떤 애들은 너무 의존적이라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시콜콜 하는 얘기까지 다 모든 얘기를 다. 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네. 지가 지켜야 될 비밀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부모한테 해야 될 일도 있고 한데, 내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에게 알려서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이 얘기도 예.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면 네네. 결국 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찾아나가다 보면 그게 반드시 좋은 사람만 만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바로 그 유명한 친구, 나쁜 그렇지. 친구. 네. 그러니까 적어도 자녀가 그런 것을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시시콜콜한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급하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 의논을 하면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 네. 하는 신뢰가 생길 정도의 마음의 넓이는 넓혀줘야 돼요. 그러네요. 그 신뢰가 없으면은 절대로 말하지 않죠. 네네. 해가지고 덕보는 게 없는데 왜 말하겠어요. 오히려 역으로 근심만 더 생기고 꾸지람만 듣고 그러니까 말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아들이 저한테 밤늦게 찾아와서 아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건 나도 목표를 아는데 중간에 요즘 자꾸 유튜브 보게 되고 농구 보게 되고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 자꾸 그걸 하게 돼. 아빠 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뭐 남만 상담하지만 이게 자식 상담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들한테 했던 얘기는 선생님, 네가 찾아온 거는 이미 50점이다. 이걸 감추고 이야기 안 하고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여기까지 이거 내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아빠한테 상의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이미 50점이다. 그리고 너나 나나 아빠가 지금 요즘 이근우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대담을 하잖니. 그 대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뭔데?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선생님하고 즐거우니까. 네가 게임하는 거나 뭐 이렇게 농구하는 것도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 즐겁기 때문에 하는데 공부가 어려우니까 한 번씩 즐거운 걸 하려고 그걸 하나 봐. 그러니까 그런 너도 너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냥 걔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아이고 또 이 게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야기해주면
걔가 알아서 조금 줄일 수도 있을걸? 음.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렵냐? 전화 이랬더니 근데 이해는 좀 하겠어. 다 미워하지 말라는 소리지. 그래서 놓으려고 하는 너도 너고 공부하려고 하는 너도 너니까 사이 나쁘게 만들지 말고 사이 좋게 하면 서로 알아서 조정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랬더니 알았어 아빠 고마워. 아빠한테 얘기하면 뭔가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우리 선생님한테 자랑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지금 때를 봐서 자랑하는 건데 제가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나요, 선생님? 지금 살아요. 또 전번에는 또 사형이라 그래서 제 가슴을 철렁하게 하시더니 맞아. 이번에는 또 징역형을 아들 자랑하면 뭐 징역형 뭐 이제 이런 유행어가 돌아다니고 웃자고 하는 이 얘기죠. 네. 있는데 그 답은 다양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계가 그 인생의 정답을 내가 느꼈어요. 해서 네. 성공하면 정답이고 그러네요. 내가 한 아들한테 말이 먹히면. 먹히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슬아슬하다. 결국 주판 잡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실패할 수도 그 있다. 순간의 선택이거든. 네. 뭐 오래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순간의 선택은 결국 그것도 이소원 선생의 특질이라. 뭐 남이 이래라 네, 한다고 네, 해서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그 순간은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이제 내 경험 하나는 손자가 맹 그래 네.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이제 엄마들은 그걸 못하도록 하잖아요. 부모들이야 당연히. 그게 내가 생각한 거는 못하도록 하면은 얘들이 PC방에 가는 거예요. 몰래. 여기서 막으면 이쪽으로. 그렇지. 네. 그래서 PC방에 가면 못하는지를 모르잖아. 모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거는 내 거실을 개방해가지고 그 애들한테 컴퓨터 한 대를씩 사줬어요. 지 이름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건 멋진 네 거다. 할아버지. 멋진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게임 할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해라. 시간 제한 없다. 네, 할아버지 방에 PC방을 만들었고. 네. 그랬더니 이제 아들, 딸들이 나한테 항의가 많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이지. 네. 그게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반대는 못하고 1시간만 하고 올려보내세요. 딱 제한제로. 네. 알겠다. 그래서 내가 이 게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취하는가 알아야 뭘 충고라도 줄 수 있지. 그렇죠. 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게임이 없어요. 네. 거기서 또 조금 더 들어가야 야금야금 사람을 홀려가지고 예. 게임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아하.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애들이 2시간, 3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따라가지 말고 그 엄마도 충족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엄마 말도 듣고 할아버지가 또 해줄 수 있는 넓이만큼은 해줄 테니까 네네. 엄마하고도 타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너도 2시간 할 거 1시간 반으로 줄이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이제 다 안 끝나더라도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그랬는데 큰 놈이 엄청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속삭였어. 네네. 그런데 내가 그 아들한테 이래 둬도 되겠는가? 애를 이렇게 둬도 되겠는가? 네. 그랬더니 아들 하는 얘기가 나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거 보면 어릴 때 아이고야. 내가 억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제한을 지가 느낀 거예요. 그런 일탈을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 못했다는 그런 네네네. 뜻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다가 심심하면 이제 그만두겠죠. 뭐. 이야. 인내심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네. 미국 유학 가서 이제 마치고 이제 최근에 또 책도 써서 냈죠.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와서 아마 이제 이 집안에서 최연소 저술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동생이 맨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 아직 간혹가다 못 해낼 때가 있어. 예, 예.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뒀더니 둘이 대화하는 얘기를 내가 엿들은 적이 네, 있어. 네, 네. 형, 이 컴퓨터 이거 재미 때문에 공부도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야 그거 다 한때다. 아, 내가 하는 100마디보다는 경험한 형이 하는, 한때다. 예. 이거 듣고 걷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부모의 인내력도 필요한 거고 네. 인내력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놔두는 건 네, 아니고 네, 네.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컴퓨터를 잘해서 생산적으로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 신혼초에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에서. 오늘 뭐, 여기서 정말 저희 집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공방에 가서. 결혼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을 때. 근데 같이 텔레비전을 보자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무슨 텔레비를 봐. 지금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조금만 마저 보고 나갈게요. 그리고 책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이 책을 덮을 때쯤 돼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텔레비 끝날 시간이네. 3시야, 3시. 3시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잠들었을까 하고 거실을 봤더니 안 자고 있어요. TV는 지금 꺼졌는데, 요렇게 턱을 괴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 섬뜩했어요. 이거 안 자는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제가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안 자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그때 귀신이 일어나는 줄 알았네. 부시 일어나더니 저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 나쁜 여자죠? 이래요. 왜요? 이랬더니 당신은 책 보고 나는 텔레비를 보는데 왜 이렇게 내가 섭섭하고 눈물이 나지? 저 나쁜 여자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그 다음날 SOS치로 선생님 찾아뵙잖아요. 삼청동에 찾아뵙고 선생님, 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신 거 아세요? 뭐라고? 결혼 부적격자라고. 어? 결혼 부적격자라고. 니는 결혼을 왜 했노? 이러셨어요. 그래서 예, 이랬더니 결혼은 말이야 나누려고 한 거예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 와이프는 지금 나누자는 얘기인데 니 혼자 즐겁게 그래 있었으니까 니는 결혼 부적격자다. 그러셨거든요. 참 제 인생에 영향 참 많이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그 제주도 남편 있잖아요. 남편은 나누려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일이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선생님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 아닐까요? 부부 사이에. 그럼 예. 그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예.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말이죠. 방법은 네. 옛날 뭐 아날로그 시대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하고 그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핸드폰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네.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한창 유행을 하지만 이게 수습되고 나면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한 습관이 변할 것도 무지하게 많은 너무 거예요. 많죠. 지금도 뭐 거의 많이 변했는데. 그거는 네. 뭐냐면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가 상황은 변하고.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식의 똑같은 방법으로 적응하려고 하면 그게 맞지 않다. 네, 지당하신 말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책 보고 텔레비 보고 그거 다 뭐 따로따로 괜찮은 거지.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앞서간 사람은 나누는 거다 하는 걸로 더 이래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나누지 않는 데 대한 근데 부인이 했다는 그 말은 굉장히 현명한 얘기예요. 내가 3시까지 당신 기다리다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으면 또 싸움이 그렇죠, 붙었겠죠. 그렇죠. 네.
자기를 나무래는 것을 반면교울로 삼아서 네가 알아라. 선생님이네. 아, 그러니까 전번부터 뭐 아내 얘기하면 아내는 주가가 올라가고 저는 그러지.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건 아니라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아유, 오늘 감사히 받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재 선생님 결혼 부적격자에서 적격자로 승격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깔끔하게 마음이 정리가 아니 돼요. 부적격자라고 한 거는 네. 그 사실 하나를 두고 부적격자라고 했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서원 선생의 인생이 네. 전부 부적격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적격자에서 적격자로 성격했다는 말도 네, 틀린 네, 거예요. 네. 원래 적격자예요. 네. 그런데 고점 하나가 부적격했다. 네. 거의. 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하나는 말에서 뭐가 달라져? 하는 말 속에는 정말 말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의해야 되는 배우자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또 하나는 선생님이 결혼 부적격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상의하지 않은 나 자신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부부는 두 개 중에 하나는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면 그건 결혼 부적격자다. 그래서 상의하는 것을 가꿔야 된다. 또 하나는 상대가 기꺼이 상의했을 때 최고의 베네핏,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넉넉하게 그 마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배우자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이루어지고 균형을 맞출 때 부부 관계가 원만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야, 역시 오늘도 작은 거 말씀드려서 큰 거 얻는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확대하면 부모 자녀 사이 또 다른 대인 관계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상대가 상의했을 때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존재인가? 상대의 반응에 무관하게 나는 상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지혜의 산실 너랑 나랑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